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난 아빠와 함께 30년 동안 반지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산다고 열심히 살았건만 나의 삶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시간을 회상하며 살아간다. 나 역시 가끔씩은 나의 시간을 회상해본다.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고 나물 반찬 하나로 몇 끼를 해결해야 했다. 아빠는 당시 막노동을 하며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아빠는 용접 기술을 배우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허리 부상으로 일을 쉬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매일 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숨과 짜증이 늘어만 갔다. 참다 못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아빠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며 폭언과 폭행을 당하던 엄마는 결국 어린 우리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야 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난 엄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10대가 되었다. 여전히 아빠는 일하는 걸 싫어하셨다. 집에 돈이 없어 일을 갔다 오는 날이면 하루하루 집에서 쉬는 날들이 늘어만 갔다. 인생이 짜증난다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렇게 18이란 어린 나이에 형은 가출을 했다. 매일같이 울며 힘들어하던 누나는 무작정 미국에 있는 고모에게로 떠났다. 그렇게 형과 누나는 떠났다. 열다섯이 되던 해 한참 놀 나이에 난 내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다. 학교를 다니며 신문 배달과 전단지 알바를 해야만 했고 저녁에는 단란주점에서 서빙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18이 되던 해 난 꿈이 생겼다. 어린 나이에 무작정 연예인이 하고 싶었다. 그렇게 매일 춤 연습을 했고 잘 나가는 댄스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방송에 나가 조금씩 내 꿈을 키워나갔다. 꿈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던 난 결국 꿈을
20대가 되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마치 연극 무대와도 같은 화류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난 술을 먹지 못한다. 그런 나에게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들이 지불한 돈만큼 난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렇게 나의 연기가 늘어가는 만큼, 또 배역이 늘어가는 만큼, 딱 그만큼 날 잃어갔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극은 언젠가 막을 내린다. 그렇게 나의 20대가 막을 내렸다. 30대가 되어서 난 음료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2톤이란 무게를 배송하고 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욕도 많이 먹고 갈굼도 많이 당하면서 일을 배웠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어렵기 마련이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참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난 이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어느덧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나에게는 가장 최선이었고 최고의 길이었다고 믿으며 살고 있다. 난 한 번은 아빠와 밥을 먹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아빠는 소원이 뭐야? 라는 물음에 아빠는 잠시 생각을 하다 내 집 갖는 게 소원이지?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난 7년 동안 많은 유혹을 참으며 모았던 돈으로 아빠 명의로 신축 빌라를 사들였다. 60평생 단칸방 지하 반지하만 살았던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을 살면서 처음 보았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효자라고 말을 한다. 그럴 때마다 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쁨도 잠시, 난 집에서 나와야 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루하루 일을 할 때마다 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일을 하다 쓰러지고 말았다. 살면서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 눈을 떴을 땐 중환자실이었고 난 심근경색이라는 지병을 얻게 되었다. 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차라리 눈을 뜨지 않길 바랬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1년이란 시간 동안 반 미친놈처럼 살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내 손바닥 위에 겹겹이 쌓인 굳은 살처럼 나의 마음과 내 의지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렇게 난 일상으로 복귀했다. 의사는 나에게 말을 한다. 힘든 일을 그만하라고.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다. 40대가 되어서 난 은행과 함께 소형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다. 누가 인생은 기브앤테이크라고 말했던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난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이별하는 조건으로 난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가난을 벗어나는 조건으로 난 심근경색이라는 지병을 얻게 되었다. 내 인생은 마치 관심 없는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싫지만 보면 나름 괜찮은, 하지만 다시 돌려볼 순 없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빨리 걷는 것보다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혹시 빠르게 걷다가 넘어졌다면 잠시 쉬어가라고, 좀 더 나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라고. 10년 뒤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